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에 죽었습니다. 만약에 60대 이상인 분들이 그거를 본다면은 스티브 잡스보다 오래 살았다,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을 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나는 돈이 없어서 오래 살까봐 걱정이다. 돈 없이 어떻게 오래 사는 거 그 곤욕 아니냐, 그러신 분도 있을 텐데,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내가 시한부 인생이다. 그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권력이 많다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, 인맥, 권력, 재산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수명 연장을 원할 겁니다. 병이 주는 고통이 괴로워서 내가 더 이상 나을 기미가 안 보인다,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, 그런 생각을 가질 분도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중환자실 안에서도 행복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반가운 친구가 왔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을 때 아무리 고통스럽고 희망이 안 보이는 중환자실에서도 웃음꽃이 핍니다. 정말로 행복한 표정을 짓는단 말이죠. 죽은 사람은 행복할 확률이 0%입니다. 그런데 아무리 비참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목숨이 붙어 있다면 죽은 사람보다는 행복할 확률이 있겠죠. 물론 돈이 없으면은 0%의 수렴을 하겠지만 확률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일찍 죽었지만 사람은 이름과 업적을 남기지 않았느냐, 그것만으로도 차라리 그런 삶이 더 낫지 않느냐, 이런 분들이 있는데, 아무리 업적이 쌓인들 그거를 인지하는 주체인 내가 없는데 이게 과연 무슨 소용일까요?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장례식을 열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느냐, 자기는 죽음 이후는 인지하는 인지의 주체인 내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, 차라리 내가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그리운 친구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,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. 죽은 이후에는 뭐가 다 의미가 있을까요? 자식도 내가 자식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걸 인지하는 나 자신이 없는데 그거가 다 무슨 소용일까요? 중년이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요즘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글쎄요, 제 주변에는 70대에 가신 분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오래 살면은 한 80대, 90대는 있긴 있지만 굉장히 축복받은 거죠. 건강하게 90대까지 있는 거는 거의 못 봤습니다. 저희 외할아버지가 나름 건강하게 사신 분인데 90대 되니까 갑자기 확 꺾이더라고요.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힘드셔서 요양원에 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. 그렇게 따졌을 때 내가 지금 살 날이 얼마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? 우리는 보통 돈을 추구하면서 쳇바퀴처럼 살아가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아둥바둥 살아가죠. 물론 경제적 자유를 빨리 얻으신 분들은 좀 더 일찍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테지만,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뒤로 미룬 채 돈을 벌기 위해서,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시는 중년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.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식이든 업적이든 죽고 나면은 다 소용없다는 거. 사후시계를 믿는다라든지 윤회 사상을 믿는 사람 역시조차도 우리 전생을 기억하시는 사람 있나요? 그리고 전생에 내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거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? 전생에 나의 업적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? 아무도 없습니다. 다시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기억은 싹 지워질 테니까 현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게 지금 상황에선 가장 합리적인 것이죠. 내가 지금까지 벌은 돈을 다 쓰고 갈 수 있을까? 계산을 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어느 정도 내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다음이라면은 굳이 진급이라든지 경쟁 때문에 아둥바둥 살지 말고 적당히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한번 계산해 보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살면은 좀 덜 스트레스 받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를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은 스트레스를 수면과 연동해서 한번 환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하루 내가 몇 시간의 수명을 단축하며 일을 하고 돈을 벌었을까, 그렇게 생각하면은 수명과 맞바꾼 셈이죠. 그리고 내가 지금 몇 살이고 나의 아버지는 몇 살에 돌아가셨고 그런 유전적 영향을 받은 나는 잘 관리해봤자 얼마나 더 살 것인가, 지금까지 내가 모아놓은 재산은 얼마인가, 내가 앞으로 쓸 돈은 얼마인가, 그리고 그 돈은 내가 슬슬 걸어가면서 해도 될 정도인가, 그리고 내가 전력 질주해서 번다면 얼마나 더 벌 수 있는가,
그리고 내가 슬슬 걸어가면서 버는 거랑 전력 질주해서 버는 거랑 그 차액은 과연 얼마나 되고, 차이가 과연 내가 그만큼 전력 질주해서 얻은 스트레스와 맞바꿀 만한 가치인가, 그것을 한번 곰곰이 점검해보고 인생 전체를 놓고 내가 지금은 내려놓아야 할 때다, 그런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전에 가수 이장희 씨가, 그분이 한때 사업도 굉장히 하고 LA 한인타운에서 방송국도 했던 분인데요. 사업을 또 수완이 있어서 잘 하셨습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 다 버리고 울릉도에 가서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한창 세시봉이 재조명됐을 때요.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. 이제까지 나는 돈을 벌어왔는데 이제는 다 쓰고 가고 싶어,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. 그 말이 저도 그때 되게 와닿았었는데 요즘 더더욱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.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근검절약하면서 사셨는데 결국에는 돌아가실 때 본인이 벌은 돈의 절반의 절반 다 못 쓰고 가셨어요. 우리는 왜 그렇게 할까? 그거를 생각해보면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.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죠. 그러니까 위에도 언급되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살지 않습니다. 상태가 영원불멸할 것 같아도 70대가 넘어서면은, 작년까지만 해도 건강검진에 아무 이상 없고 건강했던 사람이 바로 그 다음 해에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서 돌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. 그러니까 70대 이상 이후에서는 언제 갑자기 나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. 그래서 뭐 불안하게 살라는 그런 거가 아니라 나의 수명은 한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정해놓고, 그 이상이 되면은 나는 보너스 인생을 사는 것이다, 나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러면 삶을 더 가치 있게 사는 노하우가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은 가장 사람들이 그 걱정하는 거는 후에 정년퇴직하고 수익이 없어지는 거겠죠. 매달 월급을 받다가 수입이 갑자기 빵원이 됐을 때, 그래서 노후 보장용으로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들고 하는 것인데요. 연금으로는, 국민연금으로는 너무 택도 없죠. 그래서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. 너무 외곽 지방은 아니더라도 서울 근교, 그런데 전세가가 서울보다는 아무래도 싸지 않습니까? 그런 데서 전세를 살면서 서울에 집 한 채 이제 마련해 놓고, 그 서울은 대신 월세가 더 강하니까 월세를 받고 사는 것이죠. 전세에 살면서 서울에 월세를 주는 거죠.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은 큰 병원을 가야 될 때는 다시 서울 집으로 오는 거죠.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,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저희 아버지의 그 중환자실 생활을 보고,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도 암에 걸리셨는데 보면은 참 그런 생각을 해요. 건강해야 돈도 씁니다. 건강해야 여행도 가고 건강해야 맛있는 것도 그렇습니다. 그렇게 잘 드시던 분이 병세 악화되면은 한 스푼도 잘 못 드세요. 몸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.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아직까지는 정상 생활을 하시는데 돈을 쓰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근검절약하는 것이 남아있어서 원하는 대로 막 쓰신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사치가 몸에 안 밴 사람은 아실 거예요. 그게 잘 안 된다는 거. 그러면 내가 아무리 쓴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얼마 정도 쓰고 1년에는 얼마 정도 쓸 것이다, 한 달이면 얼마면 충분하다, 이렇게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뭐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해서 뭐 맥시멈으로 친다 해도 하루에 얼마 쓰고,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을 그냥 그렇게 쓴다면은, 하루하루 까먹으면서 쓴다면은 몇 년을 쓸 수 있을까,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분명히 어느 순간 이제는 일은 좀 내려놓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었던 일, 스트레스 받았던 일, 그런 거는 이제 내려놓고 정말로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고민해보고, 꼭 하고 싶은 게 없더라도 좀 적어도 스트레스 받는 일은 내려놓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. 충분히 내가 재산이 많다면은 조기 은퇴를 할 수도 있고요. 그때부터는 제가 가고 싶은 여행 가고, 여행도 뭐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빈둥빈둥 놀고 스트레스 안 받고,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굳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보지 않고, 그렇게 사는 것이 좀 더 내가 행복한 삶을 좀 더 일찍, 나의 인생을 총량으로 봤을 때 많은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, 행복하진 않더라도 덜 스트레스 받고 덜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직장 생활에 전혀 불만이 없으신 분은 그냥 계속 직장을 다니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더 에너지가 되고 그런다면은 괜찮겠지만,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한다, 한번 그런 재산이라든지 본인이 앞으로 쓸 돈, 그런 것들을 좀 더 계산을 해보고
내려놓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제가 이 글을 카페에 올렸는데요.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. 아,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. 내가 비교하기 때문에 못 놓지 않느냐. 굉장히 재산이 많은 뭐 재벌 이런 사람들 보면은 돈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잖아요. 권력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. 더 큰 권력을 원하고요. 그런 거 볼 때 왜 저럴까? 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. 결국엔 남과의 비교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계속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거죠. 자기보다 권력 센 사람, 자기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.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, 나는 시기와 질투도 뭐 하기도 하고요. 저보다 더 나는 더 권력을 갖고 싶다. 저보다 더 나는 돈을 더 많이 갖고 싶다.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싶다. 그러한 욕심들이 결국에는 남과의 비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일의 성취라든지 뭐 그런 것도 그렇고요. 근데 그것이 만약에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. 이기는 순간 그 순간은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많잖아요. 미세먼지 당연히 건강에 안 좋고 폐암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죠. 그렇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? 충분히 남은 여생에 쓸만한 돈이 모인다면은 굳이 한국에 살지 않고도 공기 좋은 해외에 가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인생을 좀 더 거시적으로 길게 내다보고 내가 과연 얼마나 살 것이며 얼마나 오래 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공감해 주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그리고 또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